네, 2023년 8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일성 공원 저지에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공산주의자인 정일성 공원을 대한민국에 못 짓게 하는데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정일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의 자리를 걸어야 됩니까? 오늘 박민식 장관은 호남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천에 가서 얘기했네요. 호남에서 6.25 전쟁 때 학대병들이 나왔었죠. 군대 안 가도 되는 나이인데 그때 6.25 전쟁 중에 갑자기 전쟁 전에 우리는 지원병 제도였어요. 전쟁을 하면서 강제로 모집하는 지금의 징병제로 바뀌었죠. 근데 나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갑니다.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죠. 호남에서 참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기리는 곳이 순천에 있는 모양인데 순천에 갔다가 우리 박민식 장관이 정일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식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광주시에 만들고자 하는 정일성 기념공원 저지에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적극 찬동합니다. 이 정일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개인적 감정들이 없으니까 그냥 뭔데 그렇게 심각해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정일성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한 10년 전인가 제가 한참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만주하고 내몽골 한참 돌아다니면서 정일성 어느 곳인 가서 제가 봤어요. 보면서 이 사람 뭐지? 한 번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후에 광주에서 추모를 하길래 이건 아닌데 하고 했는데 제가요 그래도 특종을 많이 한 기자입니다. 제가 한 특종 중에서 유명한 게 동북공정을 대한민국에 처음 알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앙일보 기자가 저보다 며칠 더 먼저 알렸는데 그 친구는 신문 기자다 보니까 신문을 쓰면 바로 그 다음날 나가고 저는 그 당시에 신동아의 기자였기 때문에 마감날 써도 열흘 후에 나가니까 좀 늦었지. 그리고 그 친구가 쓴 거는 스트레이트 보도고 저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광명일보가 거기서 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고조선하고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인지를 쭉 쓴 논문을 분석해서 썼었죠. 그걸 썼을 때 아주 재밌는 거는 제가 아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타신문의 문화부 기자들이 이거 중국의 자기 민족주의로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하는 걸 그게 무슨 기사가 되니 이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이거 같이 좀 운동 좀 하자 그랬더니 역사학자들도 그건 각 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쓰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사회단체들이 움직이면서 지금은 동북공정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동북공정 문제 때문에 책을 한 2권 낼 정도로 이제 만주하고 내몽고 다니면서 학자는 아닌데 학자처럼 들여다봤고 공부도 하게 됐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처음에 동북공정 제가 거론할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그 다음에 막 후끈다니까 막 나와서 막 열을 내고 중국 나쁜 놈 그러더라고요. 정일성 문제를 옛날에 제가 알아서 한번 꺼내고 난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꺼내니까 국민들은 뭐지 그럽니다. 뭐가 문제야? 근데 이게 나중에 달아오면 확 달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그나이트, 불 지르는 거를 박민식 장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가고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앞서가서 성공한 경우도 많아요. 앞서간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보는 거겠지.
윤석열 장관도 국민통합 1주년 성과보고의 2기 출범식 비공개회의에서 정율성 공원 조성을 언급하면서 공원 조성이 통합이나 관용과 부합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우리 자유연대 통합 지향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딱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을 광주시가 짓는 거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정이가 이끄는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는다면 저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싸울 겁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홍범도 흉상을 제거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홍범도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거 꼭 그래야 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잘 모르는 게요.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술에 속아가지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민족주의든 공산주의든 같이 갈 수 있다. 네. 그거는 한반도 체제를 일본이 우리를 병합했던 30년 체제로 보게 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한반도 체제는 6.25 체제거든요. 일제한테 병합당했다가 해방되고 나서 5년이 지나갔고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6.25 체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납할 수 없는 거는 일본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국가, 과거에는 대일본 제국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본국이죠. 돌아오면서 우리랑 같은 체제가 됐고 그 사이에 북한은 중국, 그 다음에 소련과 더불어 공산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면서 우리 산업이 파괴되면서 치른 거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공 노선이 옳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없애자 하는 거는 그들이 공산주의자 때문이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북한 인민, 주민하고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K대무를 북한에 수출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대학, 김척공대, 사리온 농대 학생들이 스크럼 짜면서 산자에 따르라 불러야죠.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 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확대하는 그런 도구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면 저는 이적행위라고 봅니다. 제가 광주 5.18 때 유공자 느린 문제 툭툭 가끔 던지는데 그렇게 마구 확대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호남 사람들이 6.25 때 많이 희생됐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사람들, 정율성 공원을 짓겠다는 강기정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안 일어나니까. 일본과 축구샷 하다가 한 골 먹고 우리가 역전승 가면 와 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일어나니까 좋은 거지. 북한이 펴온 통일전선 전술에 너무 많이 우리가 속아왔어요. 그거는 김대중부터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 너무 나갔어요. 그리고 386 제가 대학 동기인 송영길이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비난하는 게 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속였어요. 우리 국민. 저도 속아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속아.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 홍범도가 독립운동한 거 저 인정합니다. 그래 독립기념관에 그 사람 흉상을 둬.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반공입니다. 통일될 때까지. 대한민국 육사, 해사, 공사 그 다음에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에 홍범도 잠수함은 둘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제가 이제 해군한테 몇 차례 제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축함 만들 때 이지스 구축함 만들 때 일본하고 싸워서 독도 울릉도를 찾아온 안영복함 좀 지어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안 지었어요. 왜? 자기들이 지은 원칙이 있거든. 제가 해군들하고 얘기할 때 야 고구려 장수 이름은 우리 구축함에 있고 신라 장수도 있는데 왜 백제는 없냐. 백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계백인데 계백은 왜 안 넣어 그랬더니 계백은 졌기 때문에 안 넣었대요. 아, 오케이.
자기 또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안윤복함을 넣어라 그랬더니 안 넣고, 근데 그때 굉장히 반발했었어. 맨날 왕후장상만 넣고 평민으로서는 왜 안 넣냐 그랬더니 그때 안 넣었어. 근데 나중에 고속함 제2연평 예전에 우리 숨진 대위 이하의 정장들 이름을 윤영아함, 서우원함 넣으면서 이제 고속하면은 6.25 때 숨진 베트남 전도 갔던가 거기 숨진 사람들 이름을 넣었어요. 이제 평민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해군도 고집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그 좋은 잠수 한국형 잠수함에 홍범도함을 넣길래 헐 그러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출신의 김영삼 기자가 맹비난을 했는데 지금 해군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육군은 그래도 근성이 있으니까 이종섭 장관하고 신원식 국회의원이 앞장서갖고 육사에는 홍범도를 못 두겠다 치고 나가잖아요. 해군은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군도 홍범도 하면 지우라고. 차라리 그 배 이름을 안영복함으로 해보십시오. 일본하고 싸운 거는 더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공입니다. 공산주의를 경멸시키고 반공으로 이북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뭘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말, 우리 역사, 그건 하나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정치가 갈리면 싸울 수 있는데 정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반공밖에 없잖아요. 용공이냐 흰공이냐 때문에 이렇게 70년을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유 주사파들은 용공을 허용했잖아요. 지금 문재인은 정일성 공원 진짜는 빽빽거리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칩니다. 간첩보다 더한 자들이에요. 386의 아바타들. 그래서 저는 정일성 기능공을 윤석열 정부에서 막아내고 그 박민식 장관이 장관직을 걸 정도로가 아니라 가볍게 과장 하나가 나서서 야 그거 안 돼 하고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박민식 장관이 한동훈, 원희룡에 이어서 싸움꾼으로 나온 거 정말 환영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대통령이 해수부 차관 딱 찍어서 현장에 가라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뛰어보라고. 우리 장관들 밥 먹고 뭐해? 밥값 좀 해야지. 김현숙 같은 장관은 안 돼. 그들이 움직이면 공무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반공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반공을 구시대 이념이라고 이 주사파들이 교육시키면서 우리가 많이 무너졌는데 속았어요. 송영길이나 우상호 그런 친구한테 속았다고. 근데 그들도 뭐 알고 했어? 북한 방송 듣다가 그렇게 바뀐 거지. 반공으로 하나가 됩시다. 윤석열 대통령, 박민식 장관 가는 길 적극 후원합니다. 이 방송 들어주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반공 투쟁에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힘으로 하는 평화,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어젠가 칼럼에 썼던데 힘으로 하는 게 맞아요. 힘으로 하는데 누구를 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가닥을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반공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남은 중국하고 북한, 쿠바 등등, 그 다음에 변형된 형태로 라오스하고 베트남에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야지. 그거를 대한민국이 하자 이거죠. 우리는 통일도 하면서. 광주는 반공투쟁에 참여하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